523번 문제 가봅시다. 두 이산확률 변수 x와 y가 각각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 자연수이고 라고 하면서 x와 y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정해줬고,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후보군들이 뭐가 있냐면 1부터 5까지 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 식을 하나 줬냐면 확률 질량함수를 준 게 아니라 y가 k1 확률 같대. 뭐랑 같냐라고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x가 k1 확률 에다가 플러스 10분의 1을 더한 값과 같다, 이런 식을 줬어. 이게 처음에 이산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도수 분포도 제대로 모르고 뭐 어떤 상황에서 넘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식 보면서 막 헷갈릴 때가 되게 있어. 그러니까 등호가 막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식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를 때가 더러 있거든. 그럴 때 식 끊는 거 정확하게 연습해. 알겠지? 지금 y가 k1 확률이 같답니다. 뭐랑? x가 k1 확률에 2분의 1을 곱하고 10분의 1을 더한 값과. 여기까지 하셨죠? 그랬을 때 이스펙트 x가 4일 때라는 조건도 하나 주셨고, 이스펙트 x가 4다라는 조건도 하나 같이 주셨고, 뭘 물어봤냐면 이스펙트 y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이스펙트 y는 얼마냐, 이렇게. 이산환이 분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은 잘 안 잡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산환이 분포표부터 그리기 시작할 거야. x에 관련된 y에 관련된 이산환이 분포표를 한번 그려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표를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x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y에 관련되어 있는 게 두 개가 필요할 테니까 x에 관련된 이산환율 분포표와 y에 관련된 이산환율 분포표를 그렸는데, 일단 x 그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냐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1, 2, 3, 4, 5일 것이고, 여기도 1, 2, 3, 4, 5일 거야. 이건 분명해. 얘네들 확률이 얼마냐라고 줬냐면 안 줬어. 그죠? 위에 있는 이 식 하나를 딸랑 줬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요건 느낄 수 있어야 돼. x의 확률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10분의 1을 더한 게 y의 확률이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을 a라고 했을 때 k 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x가 1일 확률에 2분의 1을 곱한 값, 즉 2분의 a 더하기 10분의 1을 한 게 y 확률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야 그것도 모르니까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되겠어 하시면 2분의 b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얘를 c, 얘를 d, 얘를 e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도 각각 2분의 c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d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이스펙트 x가 4다라는 거 하나만 유일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봐야지라는 생각에 곱하고 더 해버릴 거야. 그럼 식을 하나 찾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플러스 5e라고 하는 값이 평균일 테니까 걔가 4겠구나. 오케이? 그래놓고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스펙트 y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상황이란 말이야. 이스펙트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역시 모르겠으니까 곱하고 더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곱하고 더하려고 봤더니 얘는 1 곱하기 제,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2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우리 얘네들 각각을 분리시켜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 일단 앞으로 묶여져 나올 거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3c, 그 다음에 플러스 4d, 그 다음에 플러스 5e가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 상상이 될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올 거냐면 1하고 10분의 2, 2하고 10분의 2, 10하고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그 뒤에 뭐가 쭉 갖다 붙을 거냐면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등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펙트 y겠다는 거죠. 고맙게도 a, b, c, d가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을 통째로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 4래매. 이해하시겠어요? 아하, 그래. 그럼 얘를 4로 바꿔서 갖다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지? 응? 뭐?
갑자기 말 걸고 왜 아니라고 그래? 왜 그래? 무섭게. 자, 924번 보세요. 역시 이산화탄소면서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라고 하면서 이번에 확률 질량 함수를 주셨는데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15분의 x라고 얘기해 줬어요. 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줬죠 지금. x의 후보군들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x의 후보군들은 1부터 5까지 자연수래.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G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했는데 G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GT는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5까지 그리고 P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 질량 함수네 이거. 요거에다가 곱하기 T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요거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스펙트 EX 마이너스 G 프라임 1 이렇게 되어 있단다. 여기까지 됐죠? 일단 내가 뭘 해야 하냐면 미분을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려 봤더니 GT라고 하는 함수가 시그마를 갖고 있어서 이 새끼 이 상태로 미분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시그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었냐면 잘 모르겠으면 전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전개해볼 거예요.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누굽니까? 하시면 X 주목한대. 오케이? 그래서 X자리 1부터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5개 쓸 겁니다. 첫 번째 건 뭐가 될 거냐면 P 라지 X가 1일 확률에다가 T는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 X가 1이니까 1승 이렇게 오겠네요. 플러스 X자리 2로 바꿨더니 P 라지 X가 2일 확률에다가 T의 제곱 곱하라. 마찬가지로 P X가 3일 확률에다가 T의 3승 곱하라. X가 4일 확률에다가 어차피 5까지만 가면 되니까 T의 4승. 그 다음에 X가 5일 확률에다가 T의 5승 곱하라까지 오게 되면 이게 바로 GT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하라고 했거든. 미분하셔야죠. 미분을 했더니 얘는 무슨 함수냐면 지금 현재 T에 관한 함수거든. GT라고 그랬잖아. GT. 그죠? 예. 따라서 T에 관한 함수니까 T로 미분하시게 되면 G'T는 얘는 상수일 거라고. X자리 1 집어넣은 상수야. 그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1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 미분하시면 1 되니까 사라지죠. 두 번째 값은 뭐가 될 거냐면 X자리 2 집어넣은 함수예요. 15분의 2 상수. 그 다음에 얘 미분했더니 2t 이렇게 나오시겠죠. 3 집어넣으면 15분의 3 나올 것이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얘 미분했더니 3t 제곱 이렇게 나오실 거야. 그 다음 거는 15분의 4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4t 세제곱. 마지막 거는 15분의 5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5t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G'T예요. G'1에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T자리 다 1로 바꾸시게 되면 그냥 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스펙트 EX 구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고 빼면 되는데 이스펙트 EX는 뭐지라고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거 계산하기 전에 잠깐 얘를 좀 봤더니 이산화탄소 분포표에서 잘 모르겠으면 항상 확률 분포, 이산화탄소 분포표부터 만들라고 했잖아. X의 값이 지금 가능한 값들이 1이 가능하고 2가 가능하고 3이 가능하고 4가 가능하고 5가 가능하다 라는 상태고 1일 때 확률 질량 함수는 줬으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15분의 1이 걸랑 얘는 15분의 2 걸랑 얘는 15분의 3이 걸랑 얘는 15분의 4야 얘는 15분의 5고 근데 재밌는 거 볼래? 여기는 요놈이 x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2 이스펙트 x야. 그럼 난 이스펙트 x 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구하지라 봤더니 곱하고 더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얘인 거야. 그죠? 15분의 1 곱하기 1, 15분의 2 곱하기 2, 15분의 3 곱하기 3, 15분의 4 곱하기 4, 15분의 5 곱하기 5. 아, 그러면 G'1이 뭘 의미했습니까? 그러면 얘도 이스펙트 x를 의미했었네. 결국 이 문제가 전체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값은 뭡니까? 그러면 이스펙트 x의 값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계산해 보시면 15분의
분모는 다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분자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5의 제곱까지 구하라라는 거고, 제곱수의 합은 우리가 시그마 공식 통해서 알고 있죠. 15분의 1, 6분의 n이 5니까 5,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툭 튀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929번 갑시다. 자, 929번은 그림과 같이 1과 2와 3이 적혀 있는 공이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공을 2개 꺼낼 건데 이 2개 꺼낸 공에서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상황인 거야. 주머니 안에 공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주머니 안에 공은 흰 공 1, 2, 3과 문제성 검은 공을 했는데 검은색이 없으니까 검은 공 1, 2, 3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 공을 2개 꺼낼 것이고 그 2개 적혀있는 공 중에서 작은 값을 확률 변수 x 하자라는 거죠. 현재 내가 x가 뭐가 가능하지라고 고민해보기 시작하면 x는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1이 가능하겠네. 또 뭐가 가능하지? 2도 가능하겠죠. 또 뭐가 가능하지? 3도 가능할 거라고요. 그래서 x가 이산화의 분포 상태니까 이산화의 분포표를 그리면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x의 값을 갖다 써넣어봤더니 1인 경우와 2인 경우와 3인 경우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시요. 1인 경우를 생각해봤더니 일단 꺼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6개 공을 다 다른 공으로 봤을 때 6개 공 중에서 2개 꺼내니까 6시 2가 전체 케이스죠. 근데 언제 1이 되냐라고 생각해보시면 봐봐. 1, 2를 꺼내면 1 되겠죠. 1, 2를 꺼내도 1 되죠. 왜요? 2개 중에 작은 게 1이니까요. 1, 3을 꺼내도 1 되죠. 근데 꼭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도, 그렇죠? 이렇게 꺼내도 1이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내가 이 공 또는 이 공 중에 하나 꺼내면 얘네 둘 중에 하나 꺼내면 돼. 그렇죠? 그리고 얘네 2개를 꺼내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세보니까 몇 개가 나온다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6시 2분의 5라고 생각한 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2개인 2인 경우는 어떨까? 그럼 6시 2가 일단 전체 케이스는 똑같아요. 그리고 은근슬쩍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6시가 얼마나 되는 숫자지? 65, 그 다음에 21, 15개네. 그죠? 15개 중에 5개 여기에 해당한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2가 됐다는 건 최소값이 2라는 얘기잖아.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럼 2 꺼내면 되죠. 그 다음에 2, 3 꺼내도 되죠. 그 다음에 2, 3 꺼내도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몇 개? 3개. 자, 이제 봐봐. 그 다음 뭘까라고 봤더니 6시 2가 있을 것이고 3, 3이 꺼내지는 경우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느끼셔야 돼요. 왜 이상할까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합이 1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산화율 분포표를 그리면서 너희가 단순히 이산화율 분포표 없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두 번째 이산화율 분포표를 찾으면서 얻어진 장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가, 문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디 틀렸는지 지금부터 찾아낼 건데 어디 틀렸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건 분명합니까? x가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 분명합니까? x가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 분명해요? 오케이?
거기까지 확신이 드세요? 네. 네, 안 넣어요. 문제 보시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라고 돼 있어요. 한 번 뽑고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개를 꺼낸다는 얘기죠.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전체 케이스를 어떻게 샜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6C2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6개의 공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환상 중에 하나인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꺼내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꺼내는 건 생각을 잘 안 해. 이렇게 꺼내도 돼요 지금. 왜냐면 전체 케이스를 6C로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한파악 됐습니까? 그럼 아까 다시 가보자. 내가 현재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한파악 됐어? 오케이? 그래서 전체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좋냐면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고. 내가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최소값이 1이 됐다는 얘기는 1이 반드시 포함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뽑았어. 그 1로. 오케이? 그럼 내가 이때 나머지 공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선생님 얘 뽑아도 되잖아요. 1, 1 뽑은 건 하나로 외로 치고. 오케이? 만약에 내가 얘를 뽑았을 때도 역시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그럼 8개가 나오지 이미.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1, 1 뽑은 것까지 치니까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느끼십니까? 내가 얘를 뽑았어.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그러면 2개. 내가 얘를 뽑았어. 뽑을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2개. 그리고 2 뽑는 것까지 몇 개? 5가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5가지 나오죠 이제. 됩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하냐면 이때 x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곱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930번) 갑시다. 에이, 잘못 그렸네. 에이, 진짜. 나 씨.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 하나 줬어요. 이 문제 약간 좀 치사 문제인데, 진짜 약간 치사해요. 약간.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해놓고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했을 때 y는 fx와 여기는 이 함수와 x는 a라고 하는 y는 a라고 하는 요 교점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a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사위 눈이라고 했단 말이야.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값은 뻔하지 않니? 주사위 눈이 가능한 값은요 1일 수 있죠.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치사하게 뭐였냐면 6인 걸 표현을 안 해줬어요. 6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했거든. 아까도 생각해봐. 몇 개씩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하나, 2개 만나고 있네. 5일 때는 한 번, 2번 만나고 있죠. 4일 때는 한 번, 2번, 3번, 4번 만나고 있고요.
3일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는 두 번 만나고 제일 많게는 여섯 번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즉 이산화탄소 분포표가 그려질 것인데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의 값이 2인 경우, 두 번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4인 경우, 마지막으로 여섯 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 밑에 확률을 갖다 써보시면 2인 경우는 한 번, 두 번 나타난다고 이렇게. 확률을 밑에다 갖다 쓰는 거니까 6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인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 그래서 6분의 3. 6인 경우는 한 번 있죠. 그러니까 6분의 1 이렇게 될 거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평균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표만 만들면 뭐 되게 쉽죠. 곱하고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짜잔 하고 티 나올 겁니다. 아셨죠? 됐어요? (931로) 갑시다. 처음에 주어져 있는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든.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라고 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2n 등분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 보여. 근데 사실 이 문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게, 그 그림 밑에 보시면 n이 얼마일 때? 3일 때란 조건을 줬어. n이 3일 때란 얘기는 뭐냐면 얘 6등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2n 등분하겠다고 했으니까 n자리 3 집어넣으시면. 따라서 6등분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P0부터 시작해서 P1, P2, P3, P4, P5, P6까지 6등분을 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P1부터 P5 점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P5까지 이 5개 점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한다 이 얘기야. 하나의 점을 선택하고 걔를 P라고 하자. 그때 OPA와 OPB의 넓이의 차. 만약에 여기에 P가 있게 되면은 OPA는 지금 A가 위치하고 있는 점은 여기가 A고요. P0가. B는 P6가 B니까는 OPB는 얘가 되는 거죠. OPA는 요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두 개의 부채꼴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였을 때라고 하는 문제 상황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X의 값은 이산적으로 등장하겠다가 되게 자명하게 느껴질 것이고, X의 값이 뭐가 가능하지? 라고 고민해 봤더니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고민해 볼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차이가 덜 나려면 얘 넓이와 얘 넓이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가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테니까 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은 1부터 5까지 5개 점 중에서 한 개인데, 그때 0이 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 P3로 갔을 때 5분의 1이 돼요. 확률은. 이해됐어요? 괴로운 척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에 넓이가 벌어진 거 뭐냐? P3에서 P4로 가든가 아니면 P2로 왔을 때 이런 보라색과 녹색의 넓이 차가 나타나겠지. 나가서 생각해봐라. 얘가 90도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어차피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되거든. 이거 한 칸당 크기는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4칸이 들어가 있고 얘는 2칸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다는 얘기 결국 중심각이 2개인 것만 남겠다 이 얘기지.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줬으니까, 그리고 90도라고 하는 각도를 3등분한 각도 중에 하나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냐면 30도야. 문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6분의 8이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부채꼴 넓이 얼마입니까? 라고 오시면은 2분의 1
아니다. 원의 넓이에서 그냥 등분하자. 문과도 있으니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죠. 거기서 중심각 360분에 중심각 30도 12분의 1 곱하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반지름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1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입니까? 라고 보시면 5개 점 중에서 P2로 가던가 P4로 가던가 둘 중 하나라고. 1로 오던가 1로 가던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더 차이 나게 되면 얼마만큼 차이 날 수 있냐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된 빨간색 부채꼴 하나랑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게 되면은 남는 거는 여기가 될 건데 걔 각도는 60도라는 거 너무나 자명하지 않니? 그럼 여기다 60도 갖다 집어넣으면 그만인 거니까 360분의 6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럴 확률은 얼마입니까? 보시면 5개 점주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게 P1과 P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5분의 2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산화탄소 분포는 항상 이산화탄소 분포 표만 만들면 쉬워요. 표만 만들면 기준 정신 차리고 오케이 닥쳐.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고 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피곤한 척이야? 이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원의 넓이죠. 파이 r 제곱이 원이잖아. 중심각에 비례해서 원의 중심각이 360도니까 그 중에서 30도라고 하는 중심각에 비례해서 호도법에 있는 거 써도 돼요. 2분의 1 파이 r 제곱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 써도 돼요. 2분의 1 RL 써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호도법을 써버리면 또 지연이가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할 거 아니야. 너희도 후배는 좀 편한데 너네도 후배는 다 가르쳐서. 예. 지연아 너 재수하면 좆대 알지? 진짜야. 재수하면 큰일 나요 우리 지연이. 예, 절대 하지 마세요. 정신 단디 챙겨 공부하세요. 너네 후배로 가면은요 정말 파국이에요 파국 지금. 너네가 재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기준은 조금 득볼 수 있어. 기준은 조금 득볼 수 있는 게 가능하죠. 득보지도 않을 거야. 똑같이 뭐. 근데 문과는 진짜 난리 나요. 문과는 갑자기 삼각함수 나오기 시작하고 막 안 배웠던 거 들어오고. 삼수하면 나타나는 현상. 기준은 삼수하면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왜냐면 커리큘럼이 점점 없어져. 뭐 하나가 없어지고 뭐 하나 없어지고. 근데 문과는 삼수하면 개난리 나요 이제. 이때는 또 문이과 통합이야. 지금 3학년과 2학년과 1학년의 커리큘럼이 다 달라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태. 3학년과 2학년은 교과서가 다르고 2학년과 1학년은 교과서는 같은데 커리큘럼이 달라.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형 인재라고 그래서 이때는 또 문이과 같이 묶여 있어. 어쩌자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줄이지? 왜 줄일까? 줄인 이유가 뭘까? 내가 저번에 너희한테 그 얘기 했었나? 스카이캐슬 얘기? 스카이캐슬 봤니? 지연아 보면 안 돼? 해나 누가 죽였어? 이런 거지 같은 놈. 지금 네가 스카이캐슬 눈에 들어와 있냐나? 그 거기 내가 예전에 너희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나 같은 애는 없어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예서 같은 애는 좀 흔하거든? 아니 흔한 건 아닌데 예서 같은 애는 그래도 있거든? 악랄하게 공부하는 애들 좀 있어 그래도. 공부에 욕심내면서 싸가지 없는 애들 좀 있단 말이야. 근데 해나 같은 애는 없어. 인성도 좋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했었던 적이 있었냐 너희한테? 네, 1학년 애들한테 그랬나 2학년 애들한테 그랬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말 취소. 해나도 장난 아니더만.
해나도 장난 아니더만.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우 얘도 장난 아니더만. 순간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싸가지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응? 뭐라고? 뭐라고? 어. 뭐 이제 와서 발 빼고 지랄이야? 몰라요 정상이지. 근데 아씨 어저께 뜬금없이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뭔 얘기 했었냐면 선생님이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예서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서 같은 애들 어떤 거냐면 공부를 됐다 열심히 해.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도 되게 막 싫어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푹하면 원망 소리치고 막 그리고 주변 애들한테도 막 소리치고 막 자기 이기적이고 막 이런 애. 공부 잘하는 애들 보잖아? 그런 성향이 좀 있어. 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네가 이런 기분을 느껴볼 수 있겠지? 고3이니까 우리 잠깐 요 얘기 잠깐만 해보자. 너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물어보면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물어보면 요즘에 보수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워낙 그지 같은 게 많아서 보수가 마치 쓰레기 집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러 있겠지만 사실 보수하고 진보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니거든. 애들아 너희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 생각하니? 뭐 아주 쉽게 이런 것만 생각해봐. 어느 회사에 사장과 직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게 좀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평등하자라는 게 진보의 입장이잖아.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근데 사실 평등한가? 아니면 평등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 있으냐면 자기가 힘들게 시간 투자해서 여태까지 버틴 건데 그렇지 않겠어? 자기가 자기 몸뚱이, 자기 피부 다 썩혀가면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놀고 싶지만 놀지 않고 공부해서 성적 받아낸 건데 이거를 왜 쟤네들과 똑같이 나눠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되게 당연한 거야. 이거 나쁘다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자기를 챙기는 게 우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크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차라리 보수의 올바른 가치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내 결과. 그지? 그래갖고 예서 같은 애들은 그래도 좀 많아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거 이렇게 딱 챙기는 애들 되게 많이 있거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좀 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욕심을 더 내지. 막 1등 뭐 전교권에서 한 10등 정도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 서울대 그것도 의대. 서울대 의대를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해나 같은 애들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저께 거를 안 봤을 때의 상황이야. 어제 봤을 때 해나도 장난 없었어 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내가 처음에 드라마 초반부에 잠깐 봤을 때 이미지가 그랬었거든. 막 되게 엄마도 돌봐야 하면서 그 와중에 막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으면서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싹싹하게 잘하면서 이것저것 다 배려할 거 다 배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겁내 잘해.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꿈꾸는 캐릭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꿈꾸는 캐릭터잖아. 난 그런 사람 거의 본 적 없어.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요소에 원하는 데 투입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를 보살피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공부할 시간이 적을다 보니까. 그리고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사교육을 겁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애를 되게 머리만으로 따라잡는다. 그것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3이 난 불가능하다 봐 솔직히. 뭐 사교육을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교육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그게 사실이면 해나는 내 생각에는 빨리 어디서 뽑아가야 돼. 뭐 이렇게 영재스쿨 이런 데서 진짜로 나사 같은 데서 뽑아가야 돼. 걔는 지금 인간의 두뇌를 뛰어 범주를 벗어난 거야. 그렇지 않겠냐? 내가 봤던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뭐 착할 수는 있는데 착한 애들 중에 거의 원탁까지 올라간 경우는 되게 드물었었고 진짜 딱 자기 거 딱 똑부러지게 잘하는 애들이 보통 거기까지 가거든. 근데 그래도 보면은 자기 이외의 일들에 되게 관심이 없어 사실.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거고, 집에 간다 그럼 집에 가는 걸로 가는 거지. 뭐 누구를 기다린다는 둥, 누구랑 같이 뭘 해야 한다는 둥, 누가 어쨌다는 둥, 이런 거 생각이 되게 드물어. 그래갖고 그 사이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옳은 것인가 매번 나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내가 되게 의문이었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 왜 스카이캐슬에서 헤라 같은 캐릭터를 예서 같은 캐릭터가 맞붙여 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재밌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두 번째 답답했던 게 그거였었어. 붙여놓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헤나가 이길까? 이런 생각. 근데 되게 충격적으로 갑자기 헤나가 죽었어. 나 지금 스포일러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헤나가 죽었어. 난 깜짝 놀랐네. 드라마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마치 이제 권성징악의 의미로서 헤나가 결국에 예서를 뭐 이기고 어떻게 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마지막에 예서가 참여하면서 어떻게 될 거라든가 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었어 얘가. 그래갖고 얘기할 게 살짝 바뀌긴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 너무 착하기만 한 건 매력 없어 얘들아. 너무 착하기만 한 건 매력 없어. 아, 나 기주한테 얘기하긴 했다, 그지? 기주한테 넌 착하기만 한 건 매력 없다고. 이건 이제 지연이한테 똑같이 얘기해줄게. 착하기만 한 건 매력 없어. 헤헤헤헤 웃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혼나도 아유 뭐 글쩍글쩍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해올게요. 이러면은 착하고 예의 바르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별로 매력 없는 거야. 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선생님 숙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좀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선생님 숙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숙제 조금 내지만 해 좋아하고 막 뭐 그것도 못 해오면 또 와서 선생님한테 아,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몸 베베 꼬면서 막 착하기만 하는 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서한테 못 이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나 같은 캐릭터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제까지 입장이긴 했어. 해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노력해도 그거를 똑같이 높게 평가해주는 되게 그럴싸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냥 숨만 쉬니까 청춘이어서 그래서 이쁘다, 아름답다, 혹은 멋있다라 말해주는 사람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꾼이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 말해주는 거는 너희한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로 너희한테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너희가 꿈꾸는 게 그게 아닐걸?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너희 존재 목적이 아닐걸? 고3인 거에 의미를 두자 뭐 이런 거 어디 있어? 뭐 시험에 참여의 의미를 두자 이런 거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되게 독함을 갖고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좋게 얘기하면 책임감, 나쁘게 얘기하면 도끼야. 도끼가 있든 책임감이 있든 둘 중 하나 있어야 한다고. 졸리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라는 말을 굴복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 꼭 명심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뭐가 안 좋아서 난 오늘 잠깐만 쉬어야겠다 아니면 나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굴복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 자꾸 굴복하다 보니까 네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 혹은 너도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남들한테 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때는 되게 비참한 일이야. 아, 나도 저걸 못했었는데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라 말하는 게 되게 때로는 비참한 일이라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끔 왜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혹은 어른들이 너희 보면서 아유 힘들지 힘내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야 돼. 거기서 너희의 감정이입하면서 그래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나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지내지 마. 너희는 완전히 반대해야 돼. 이게 뭐가 힘들어?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대학 갈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거야. 그걸 이뤄내고 난 다음에 너네가 받았던 그 결과들을 가지고 좀 더 유하게 이쁘게 말해주고 표현해주면 너네가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는 내가 강요하지 못하겠어. 유하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자기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 주변을 보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고 있다. 내가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친구한테 아무 말 못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동생한테도 아무 말 못하겠다. 이렇게 있는 건 되게 비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것만 선택하려 하지 마. 때로는 예서 같은 도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서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 야, 딴 건 몰라도 제 공부에 대한 열의만큼은 진짜 드라마 안에서 최고구나. 딴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그렇게 못돼 보이는 예서도 공부에 대한 열의만큼은 정말 최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 선생님 데꼬 하면서 막 소리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데꼬라고 소리를 쳐 솔직히 그잖아. 자기 대학 어떻게 가니 막. 그걸 그 나이 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되게 웃긴 거거든. 사실 너네들한테 한번 봐봐. 너 대학 가야지. 그럼 다 가야죠. 웃어. 가야죠. 이러면서.
가야죠라고 희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서는 뭐 하고 있냐면 확신하고 있어. 난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다 승질도 내고 막 못되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걔가 공부에 대한 마음만큼 정말 진심이야. 이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예서 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난 좀 웃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공부 똑바로 하셔. 933 갑시다. 내가 이거 하고 끝날 줄 알았죠? 금방 끝나요. 어떤 학생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네요. 어디 갈까?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비밀번호 지정할 때 앞에 4자리는 항상 자신의 생일인 1023을 사용하고 자랑하는 건가? 10월 23일이라고? 뒤에 2자리는요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단 2자리를 택하는데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똘추 이 새끼. 5, 6, 7, 8, 9 중에서. 그때 비밀번호 입력하여 시작한 지 맞는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인데요. 접속에 실패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기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5개 숫자 중에서 2개 숫자를 때려 맞춰갖고 맞았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때 걸리는 최소 시간은 몇 초입니까? 10초죠 뭐. 10초는 일단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맞는지 틀리니까 확인하지 걸리는 시간이 10초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오시면요 5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 고려해서 2개 나열할 때 OP2 중에 하나겠죠. 딱 하나가 맞을 거니까. 근데 이게 틀렸어. 그럼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면 20초 걸리겠죠. 그럼 그 다음 숫자 집어넣었더니 맞았어. 그럼 OP2분의 1이겠죠 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몇 초? 30초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예요. 그럼 내 고민은 이제 이겁니다. 그럼 몇 번을 한 번 하면 되지? OP가 전체 경우일 수 있고 OP만큼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OP가 얼마예요? 하시면 5 곱하기 4, 20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0초씩 걸리는데 20번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몇 초 걸리겠어요? 200초 걸리시겠네요. 200초 만에 끝날 확률도 얼마입니까? OP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분포표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평균이요.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고 더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분모에 다 OP는 갖고 있으니까요. OP 2분의 1은 묶어낼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만 계산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곱하고 더할 건데 어차피 다 10은 분자의 공통인수 갖고 있거든. 그래서 10도 묶어내 보게 되면 남아있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20까지 이렇게 식이 써지게 되죠. O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D당 20분의 10이 있을 거고요. 1부터 10, 20까지 하면요. 2분의 n이 20이고요. n 플러스니까 21 이렇게 되시겠네요. 약분하고요. 약분한 다음에 곱하시게 되면 105초가 기대값이 되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하여서 숙제는 934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모의고사 2회분. 모의고사 푸실 때는 시간 반드시 재시고 그리고 예, 시험지에다 푸시면 되는데 시험지에다가 그 시간 반드시 재시고 풀고 난 다음에 걸린 시간과 채점한 점수 2가지를 저한테 반드시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